선생님들께서 추경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재원 배정이겠죠? 그래서 몇 가지 경우에 따라서 자세한 화면을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액 배정입니다. 증액 재원을 배정하는 방법 중에서도 100% 정산 재원으로만 증액할 때의 배정 방법입니다. 정산 재원은 목적이 정해진 재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세부 사업에만 편성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편성하는 세출 중 얼마가 정산 재원이고 또 얼마를 일반 재원으로 편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화면에서는 요구한 세출 금액이 5천만 원이고 하단 세입재원 목록의 세입 요구액도 5천만 원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각 세부 사업에 있는 이 세입재원 목록은 세입을 요구할 때 해당 세부 사업을 지정해서 요구한 정산 재원의 목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세출 요구액과 세입의 요구액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 세출은 100% 정산 재원으로만 이루어진 세출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원 항목을 클릭하고 재원을 배정해 볼 텐데요. 세입을 5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해서 5천만 원을 전부 입력하는 게 아니라 현재 선택한 세부 항목 상단의 예산액에 맞게 정산 재원을 배정하고 또 다른 세부 항목에 그 세부 항목의 예산액만큼 정산 재원을 배정한 다음 세부 항목별로 요구액과 재원 배정액이 일치하는지 또 배정한 정산 재원의 합계와 하단의 세입 요구액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상단에도 정산재원 차이금액이라는 칸이 있을 텐데요. 말 그대로 요구한 정산재원과 배정된 정산재원의 차이를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금액이 잘못 배정된 곳 없이 정상적으로 전부 배정이 됐다면 이 차이 금액은 0원으로 확인이 되겠죠. 다음은 정산재원과 일반재원을 함께 배정할 때의 화면입니다. 화면의 세출 요구액은 200만 원이지만 하단의 세입 요구액은 150만 원인데요. 세입재원 목록은 바로 정산재원 목록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화면은 세출 요구액 중 일부 금액만 정산재원이고 나머지 차이 금액이 일반재원으로 편성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재원 항목을 클릭해서 재원을 배정할 텐데요. 정산재원을 입력하면 상단 예산액과의 차액만큼이 자동으로 일반에 배정되니까요. 정산재원을 먼저 입력하셔서 재원을 배정하시는 게 더 편하시겠죠. 마찬가지로 재원이 올바르게 배정이 되면 상단의 정산재원 차이금액이 0원으로 표시가 되고 일부 금액은 정산, 또 일부 금액은 일반 재원으로 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재원으로만 세출을 편성하는 경우의 화면입니다. 세출 요구액은 100만 원이지만 하단에는 세입 요구액이 0원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요구된 정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세입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전액이 일반 재원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원 항목을 클릭해서 일반의 예산액을 입력한 다음 재원이 맞게 배정된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세출을 편성할 때 일반 재원을 배정하지 않았는데도 자동으로 배정이 되는 것을 확인하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세부 사업에 이때까지 정산 재원이 한 번도 편성이 되거나 요구된 적이 없다면 이 세부 사업에는 산출식을 입력할 때 자동으로 일반의 재원이 배정됩니다. 본 예산에서는 재원이 자동으로 배정이 됐었는데 지금은 배정되지 않는다는 문의도 가끔 있는데요. 본 예산에는 대부분 일반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자동으로 배정이 되다가 이후에 해당 세부 사업에 정산 재원이 편성됐기 때문에 배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업무 처리 진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감액 재원을 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동일하게 정산 재원 감액, 정산과 일반 재원 감액, 그리고 일반 재원 감액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증액할 때 재원을 배정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항상 이 감액 부분을 어려워하시고 또 신경 쓸 게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필수로 확인을 해야 할 것, 또 주의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서 준비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산 재원을 감액하는 방법입니다. 세출 요구액이 마이너스 100만 원이고 하단의 세입 요구액도 마이너스 100만 원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이 세출은 정산 재원으로만 감액하는 세출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재원 항목을 클릭하고 감액 재원을 배정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바로 기정 예산액입니다. 증액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감액을 한다는 건 기존에 편성한 재원을 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정예산액보다 감액하는 금액이 클 경우에는 재원 배정이 불가하고 기정예산액을 초과해서 감액하지 않도록 유의해서 재원을 배정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는 기정예산액이 800만 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액이 가능하고요. 정산에 마이너스 100만 원을 입력해서 감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이 완료되면 세출도 마이너스 100만 원, 재원 배정도 마이너스 100만 원이기 때문에 상단의 정산재원 차이 금액이 0원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산재원과 일반재원을 동시에 감액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세출요구액은 마이너스 200만 원이지만 하단의 세입요구액은 마이너스 100만 원으로 일부 금액만 정산재원으로 감액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시죠? 재원 항목을 클릭하고 정산재원을 요구액만큼 배정을 하는데요. 앞서 증액재원을 배정할 때는 정산재원을 입력하면 차액은 일반에 자동으로 배정이 됐지만 감액재원을 배정할 때에는 자동으로 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감액을 하실 때에는 일반 재원도 금액에 맞춰서 필수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정예산액을 초과해서 감액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기정예산액을 확인한 후에 배정해야 하는 점을 주의해 주시고요. 다음 화면처럼 재원 배정이 올바르게 완료됐는지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일반 재원으로만 감액할 때의 재원 배정 방법입니다. 화면의 세출 요구액은 마이너스 100만 원이지만 하단의 세입 요구액은 0원으로 지금 정산 재원으로는 아무것도 감액하고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재원 팝업에서 일반 재원의 기정 예산액이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세출 요구액만큼 일반 재원을 감액 배정합니다. 확인을 누르고 팝업을 닫으면 올바르게 배정된 재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액 배정액은 기정 예산액을 반드시 확인해서 감액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감액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화면으로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세입자 부담금의 기정 예산액인 900만 원보다 더 큰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현재 기정 예산액을 초과해서 감액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액을 입력하면 화면처럼 감액할 수 없다는 알림이 확인됩니다. 이 경우에는 기정 예산액 내에서만 감액을 처리하시고요. 이 재원이 포함된 다른 세부 항목이 또 존재할 거기 때문에 그 세부 항목을 찾아서 차액만큼 더 감액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액과 재원 배정액은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재원을 나눠서 감액하게 된다면 세부 항목별 세출 요구액도 다시 조정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다음은 하나의 재원이 아닌 다수의 재원을 감액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기존에 배정된 재원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살펴볼 텐데요. 사업관리카드 현액이라는 메뉴에서 세부 항목별로 재원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세부 사업을 선택해서 조회를 하고 하단의 슬라이드 바를 오른쪽으로 당겨서 정산재원이라는 항목의 금액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처럼 각 세부 항목별로 어떤 재원이 또 얼만큼 배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조금 관리의 정산재원 우선순위 메뉴에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세부 사업을 선택해서 조회하면 각 세부 항목별의 정산재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메뉴명 그대로 정산재원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메뉴이기 때문에 일반 재원은 조회되지 않고요. 필요시에는 우선순위를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편성된 재원 정보를 확인했다면 확인한 재원에 맞춰서 다수의 재원을 감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요구액과 세입 요구액이 지금 모두 마이너스 600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하나의 세입이 아니라 다수의 세입에서 감액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감액할 첫 번째 세부 항목의 재원을 클릭하고 기정 예산액을 확인한 후에 감액 재원을 배정합니다. 지금 이 세부 항목에는 수익자 부담금만 기정 예산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감액하고 있는 재원 중에 수익자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재원을 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더라도 예산액과 배정액을 맞춰주셔야 하기 때문에 감액할 수 있는 수익자 부담금보다 더 큰 금액을 세출해서 감액하고 있다면 이 금액을 재원과 맞춰주실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 항목에는 보조금 및 지원금만 기정 예산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보조금 및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배정하고 세 번째 세부 항목에는 교특전입금과 수익자 부담금, 보조금 및 지원금의 기정 예산액이 모두 존재하지만 수익자와 보조금 및 지원금을 앞서 이미 모두 배정을 했기 때문에 이 교특전입금,
목적 사업비의 기정 예산액을 확인하고 감액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수익자 부담금이나 보조금 및 지원금을 이 세부 항목에서 먼저 감액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앞에서 본 두 세부 항목 어디에도 이 교특전입금에 대한 기정 예산액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자나 보조금 및 지원금을 어디에서 감액하는지와는 상관이 없이 교특전입금은 반드시 이 세부 항목에만 감액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만 그러면 수익자는 여기서 감액할 수 있겠구나. 또 보조금 및 지원금은 이런 세부 항목과 이 세부 항목에서 감액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확인하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만약에 많은 세부 항목과 재원을 한 번에 감액하고 있는 상태라면 먼저 감액할 수 있는 세부 항목이 많지 않은 재원부터 확인하시고 배정을 해주시면 그에 맞춰서 감액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재원을 더 유연하게 조정하고 배정하실 수가 있겠죠. 배정이 완료되면 다수의 세부 항목에서 각각의 기정 예산액에 맞는 재원을 올바르게 배정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입니다. 추경에서 예산을 변경하실 때 단순히 예산액만 증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출액의 변동 없이 세부 항목이나 원가 통계 비목, 세입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변경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준비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개요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시스템 화면과 함께 설명하기에 앞서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경우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한 화면입니다. 첫 번째로는 세부 항목 변경, 즉 총 세출액의 증감 없이 세부 항목 간의 세출 예산액을 옮기는 경우입니다. A 세부 항목에서 100을 감액하고 B라는 세부 항목에서 100을 증액하는 경우라면 이 재원 배정이 세부 항목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배정된 세입 재원도 A 세부 항목에서 100을 감액하고 B 세부 항목에서 100이 증액이 되어야겠죠. 두 번째는 원가 통계 비목 변경입니다. 하나의 세부 항목에서 예산의 증감 없이 원가 통계 비목 간의 세출액을 이동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A라는 세부 항목에서는 세출 변동이 없지만 해당 세부 항목 안에 A 원가 통계 비목에서 100을 감액하고 B 원가 통계 비목에서 100을 증액 처리합니다. 그리고 산출 내역 간의 변동은 있었지만 세부 항목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 세부 항목별로 배정하는 세입 재원 또한 변동 없이 동일하게 진행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하나의 세부 항목에서 예산의 증감 없이 세입 재원만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세출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A라는 세부 항목에서도 해당 세부 항목 안의 원가 통계 비목에서도 변동은 없지만 배정된 A 세입 재원에서 100을 감액하고 신규로 요구한 B 세입 재원을 증액 처리합니다. 단 하단에도 파란 글씨로 기재된 것처럼 이 경우에는 세출의 변동이 없더라도 반드시 산출식 하나에 영원으로 요구를 해주셔야만 배정된 세입 재원이 초기화되지 않는데요. 이 세 가지에 관해서는 바로 뒤에서 화면과 함께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 항목 변경입니다. 추경 시에 세출예산관리 메뉴에서 예산을 변경할 세부 사업을 선택합니다. 모든 예산 변경은 세출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감액을 처리하기 때문에 성립전으로는 변경이 불가능하시고요. 반드시 추경으로만 처리하셔야 한다는 점도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이 이동되면 변경 전에 편성된 세부 항목에 감액 산출식을 입력하고 그 다음 세부 항목 추가 버튼을 눌러서 변경할 세부 항목을 추가하고 산출 내역에 증액 산출식을 입력한 다음 저장합니다. 그 다음 감액한 세부 항목의 재원을 클릭해서 편성된 기정 예산액을 확인하고 감액할 예산액을 입력한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재원은 기정 예산액을 초과해서 감액은 불가하니까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증액 세부 항목 재원을 클릭해서 증액할 예산액을 입력하고 또 확인합니다. 직전에 감액한 재원과 동일한 세입 재원으로 배정을 하셔야 하고요. 동일한 재원에서 동일 금액이 이동하기 때문에 세입의 요구 없이 세출해서만 증감 처리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세출의 요구액과 재원 배정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기존 세부 항목으로 지출 내역이 있는 경우라면 추경 확정 후에 지출을 과목 경정 처리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원가 통계 비목 변경입니다.
설명하기에 앞서서 원가통계비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세출예산관리에서 원가통계비목을 지정하는 팝업창을 열었을 때 왼쪽에 보이는 세출 과목이 세출목이고 오른쪽이 그 세출목에 해당하는 원가통계비목입니다. 집행과 결산의 통제 단위는 세부 사업 내 세출목이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원가목 설정해 주시고요. 가장 마지막 세출목에 속하는 원가통계비목 중에 예비비 원가통계비목은 예비비 사업에서만, 반환금 원가통계비목은 반환금 세부 사업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원가통계비목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동일한 세출목 내에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세출예산관리 메뉴에서 원가통계비목을 변경할 세부 사업을 클릭하고 말씀드렸듯이 예산 변경은 감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립 전이 아닌 추경으로만 가능하다는 점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을 클릭하면 화면이 이동이 될 텐데요. 변경 전에 편성된 원가통계비목, 즉 산출 내역의 감액 산출식을 입력한 다음 산출 내역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새로운 원가통계비목과 산출 내역을 추가하고 증액 산출식을 입력한 다음 저장합니다. 현재 화면은 교육 운영비를 감액하고 일반 수용비를 증액하고 있고요. 두 원가통계비목은 학교 운영비라는 동일한 세출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출 내역이 있어서 예산 잔액이 없는 경우라도 한 번의 추경으로 증감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 확정하시고 지출 과목 경정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다른 세출목에 해당하는 원가통계비목 간 예산을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변경 전 산출 내역의 감액 산출식을 입력하고 산출 내역을 추가해서 새로운 원가통계비목에 증액 산출식을 입력합니다. 현재 화면은 교육운영비를 감액하고 비품구입비를 증액하고 있고요. 교육운영비는 학교운영비라는 세출목에, 비품구입비는 비품구입비 세출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액하고 있는 학교운영비 세출목의 예산 잔액에 마이너스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만 한 번의 추경으로 증감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감액 시에 세출목의 예산 잔액에 마이너스가 발생하게 된다면 한 번의 추경으로는 처리가 불가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 잔액 초과와 관련해 참고화면도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만약 추경 시 감액으로 인해서 세출목에서 예산 잔액에 마이너스가 발생하더라도 세출을 등록하는 당시에는 문제되지 않지만 이후 예산안 확정 시에 화면과 같이 예산 잔액 초과 목록이 있어서 결제가 불가하다는 알림이 확인됩니다. 확인 시에는 예산 잔액 초과 목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상세 내용이 팝업되고요. 해당 세부 사업과 세출목을 확인한 후에 마이너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현재 화면은 예산 진행액, 즉 감액 금액이 실제 예산 잔액보다 크게 감액이 되고 있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는 감액하는 금액을 줄여주셔야 하고 만약에 원인행위 진행액의 금액이 존재한다면 해당 건은 원인행위 또는 과목경정건이 저장 상태인 경우이기 때문에 그 저장건을 처리하신 후에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재원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세입예산관리에서 기존에 편성된 세입재원의 감액을 요구합니다. 현재 화면은 수익자 부담금을 교특전입금으로 변경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기존에 편성된 수익자 부담금 세입재원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이후 변경할 교특전입금 세입에 대해 500만 원을 증액 요구합니다. 증액 시에는 감액한 세입재원과 동일한 세부 사업에 증액해 주셔야 합니다. 세입의 증감이 완료되면 세출예산관리 메뉴에서 해당 세부 사업을 클릭합니다. 하단 세입재원 목록의 요구액은 0원이지만 각 재원별로 증감액을 확인하시고 재원을 변경할 세부 항목의 재원을 클릭합니다. 변경 전 재원을 감액할 기정예산액을 확인한 후에 감액 재원을 입력하시고 변경할 재원에 증액 재원을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팝업을 닫으면 재원을 배정했지만 총액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0원으로 배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세출의 변동액은 없지만 세입 재원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임의의 산출 내역에 산출식 0원을 입력하고 저장해야 합니다.
만약 다음 화면과 같이 세입재원은 증감액을 배정했지만 임의의 산출 내역에 영원 산출식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화면처럼 내역 검증 시에 팝업에서 오류 내역이 확인됩니다. 세출 예산에 영원 요구 없이 세입재원만 증감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올바르지 않은 데이터로 판단해서 재원 배정 금액이 초기화되는 경우고요. 이 경우에는 다시 세출 요구 화면으로 돌아가서 재원을 배정하고 영원 산출식을 입력한 후에 내역 검증을 재수행해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예산 운영입니다. 보시는 목차 순서대로 살펴볼 거고요. 목차가 길지만 내용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전용입니다. 이전용 예비비 관리 메뉴에서 이전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목과 개요 등 기본 정보를 작성하고 사유를 선택합니다. 성립전과는 다르게 이전용에서는 기본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바로 예산 정보 탭으로 이동합니다. 예산 정보 탭에서 주는 사업과 받는 사업, 즉 감액 사업과 증액 사업을 선택하고 받는 사업의 산출 내역을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주는 사업의 산출 내역에서 감액 금액을 입력하면 받는 사업의 증액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이후에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이전용은 일반 재원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산 재원은 신청 가능 잔액에 포함되지 않고 인건비와 시설비 목은 감액이 불가하고 업무 추진비 목은 증액이 불가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장 시에는 예산 변경 구분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데요. 이때 예산 변경 구분은 주는 사업과 받는 사업의 정책 사업이 같은 경우에는 전용, 다른 경우에는 이용으로 표시됩니다. 만약 이용으로 표시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받는 사업에 원하는 산출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세출 예산 정보 관리 버튼을 통해서 세부 항목과 산출 내역을 추가해서 신청도 가능하고요. 예산 변경 구분이 확인됐다면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제 완료 후에는 목록에서 진행 상태를 완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용 금액은 2월 등 증감액으로 관리가 되고 예산액이 아닌 예산 현액으로 반영되기 때문에요. 이 사업관리 카드 전체 메뉴에서 2월 등 증감액 항목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목간 전용입니다. 이전용 예비비 관리에서 목간 전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전용과 다른 점이 있다면 목간 전용은 동일한 세부 사업 내에서 목간 금액을 변경하기 때문에 사업을 한 가지만 선택하고요. 동일한 목의 산출 내역 간 변경도 가능합니다. 화면이 이동되면 기본 정보를 작성하고 사유를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장하지 않고 예산 정보 탭을 클릭하고 세부 사업을 선택한 후에 산출 내역 간 증감액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목간 전용도 인건비와 시설비는 감액이 불가능하고요. 업무 추진비 목은 증액이 불가하고 만약에 증감하는 산출 내역의 세부 항목이 다른 경우라면 재원 배정액도 증감 조정해야 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 정보 관리 버튼으로 세부 항목과 산출 내역 추가도 가능합니다. 예산 변경 구분이 목간 전용인 것을 확인하고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진행 상태 완료로 확인이 되시겠죠. 목간 전용도 2월 등 증감액으로 관리가 되지만 동일한 세부 사업 내에서의 전용이기 때문에 사업관리 카드 전체에서 해당 사업을 클릭하고 하단의 세출 목록에서 증감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참고로 예비비 기능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비비 사업에 미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용 예비비 관리에서 예비비 버튼을 클릭하고 기본 정보를 작성하고 사유를 선택한 뒤에 예산 정보 탭으로 이동합니다. 주는 사업은 예비비로 자동으로 선택이 될 거고요. 받는 사업과 받는 사업의 산출 내역을 선택한 뒤에 예비비 산출 내역에서 감액 금액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대신 이 경우에도 업무 추진 비목 증액을 위한 예비비 신청은 불가능하고요. 세출 예산 정보 관리 버튼으로 산출 내역을 추가하시는 건 가능합니다. 예산 변경 구분이 예비비인 것을 확인하고 결제 요청하고 결제가 완료되면 진행 상태 완료를 확인합니다.
사업관리 카드에서 예산 증감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예비비도 현액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신청 중에 2월 반환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서 2월 된 금액을 반환 시에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2월금은 현액으로 관리가 되고 예산 현액은 이전용이 불가능하지만 교부기관의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용 처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월 반환금 버튼을 클릭하고 기본 정보를 작성하고 사유를 선택합니다. 예산정보 탭에서 주는 사업을 선택해 주시고요. 받는 사업은 반환금 세부 사업으로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만약에 반환금 사업으로 자동 선택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출사업 코드 관리에서 반환금 사용 여부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사업이 등록되었는데도 반환금 세부 사업의 산출 내역이 없는 경우라면 조회되지 않으니까 세출예산정보관리 버튼을 통해서 세부 항목과 산출 내역을 추가하고 신청합니다. 사업이 설정되면 상단 재원 반환 금액에 돋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반환금 재원관리 팝업에서 신청 가능액을 확인하시고 재원별로 감액 금액을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해당 팝업에서 재원 반환 금액이 먼저 입력이 되어야만 이후 세부 사업의 반환금 신청 금액 입력이 가능하도록 활성화가 되고요. 신청 가능액과 재원 배정 금액을 초과해서 감액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감액 금액란이 활성화가 되면 2월 반환금을 신청할 금액과 반환금 세부 사업에서 증액 금액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변경 구분이 2월 반환금인 것을 확인하고 결제합니다. 완료 후에는 진행 상태가 완료로 확인이 될 거고요. 반환금도 2월 등 증감액으로 관리가 되고요. 사업관리카드 전체에서 증감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신청입니다. 해당 기능은 2월금이 아니라 당해년도의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이 당해년도의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방법에는 화면과 같이 3가지 방법이 있고 이 시도 지침 등을 고려해서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전입금을 과원합 반환하는 경우에 수익관리에서 당해년도 전입금 징수 결의를 조회하고 해당 징수 결의에서 과원합 반환 결의로 반환하신 후에 남은 이사는 추경해서 감액을 처리합니다. 이 방법이 반환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예산을 소모하지 않고 처리를 할 수 있고 감액 추경이 반드시 필요한 방법입니다. 또 1월에서 2월에는 교육청의 회계 마감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추경 예산으로 편성한 후에 지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예산에서는 추경으로 당해년도에 편성했던 사업에서 감액하고 반환금 사업에서 증액을 처리하고 반환금 사업을 통해서 지출로 반환을 처리합니다. 이 경우는 실제 사업과 반환금 사업 간의 예산액이 증감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방법이 이제 알아볼 방법인데요. 예산에서 당해년도 반환금 신청으로 현액을 이용 처리하고 지출해서 반환금 사업을 통해 지출로 반환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사업과 반환금 사업 간의 예산액이 아니라 예산 현액이 증감이 될 거고요. 별도의 추경 절차가 필요한 방법은 아닙니다. 대신 이 경우에는 예산액이 그대로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반환금 신청을 해볼 텐데요. 이전용 예비비 관리에서 반환금 버튼을 클릭하고 기본 정보를 작성하고 사유를 선택하고 예산 정보 탭으로 이동합니다. 주는 사업의 세부 사업을 선택해 주시고요. 받는 사업은 마찬가지로 반환금 사업으로 자동 선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반환금 세부 사업이 선택되지 않는 경우라면 세출사업 코드 관리의 반환금 사용 여부와 이 사업의 산출 내역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이 선택되면 재원 반환 금액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에서 신청 가능액을 확인하고 재원별 감액 금액을 입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재원 반환 금액이 입력되어야만 세부 사업 반환금 신청 금액을 입력하실 수 있고요. 신청 가능액과 배정 금액을 초과해서 감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단의 반환금 신청 감액 금액과 하단의 증액 금액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예산 변경 부분을 확인하시고 결제를 진행해 주시고요. 완료 후에는 진행 상태 완료로 확인이 됩니다. 사업관리카드에서 마찬가지로 2월 등 증감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월 반환금과 반환금의 경우에는 절차는 동일하지만 선택하는 경우가 다른 것을 구분하시고 작업 진행해 주셔야 한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시 2월 신청 관리입니다. 먼저 2월 제외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2021년부터 새로 생긴 부분인데 아마 어려워하시는 선생님이 많으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2월 제외란 예산과 지출에서 전년도 2월액을 제외한 차액을 뜻하고요. 예산 잔액 중 차년도 2월 가능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항목으로 예산 현액의 2월 제외에서 지급액 2월 제외를 뺀 금액을 2월 가능한 예산 잔액, 즉 2월 가능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 현액의 2월 제외입니다. 예산 현액에서 전년도 2월액을 제외한 당해년도에 편성했거나 혹은 이전용 처리한 예산액이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 현액이 100이고 전년도 2월액이 10인 경우에는 예산 현액 2월 제외는 차액인 90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급액 2월 제외입니다. 지급액 중 올해 예산 현액을 사용한 지급액이고 지급액에서 전년도 2월 사용액을 뺀 금액을 뜻합니다. 대신 전년도 2월 사용액은 원인행위 시 혹은 2월 예비비 사용관리에서 입력된 2월 사용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둘 중 어느 곳에서도 입력하지 않았다면 2월액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니까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2월 사용액이 모두 입력되었다는 전제 하에 지급액이 50이고 2월 사용액이 10인 경우에는 지급액 2월 제외는 40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 잔액 2월 제외입니다. 예산 현액 2월 제외에서 지급액 2월 제외를 뺀 예산 잔액 중 차년도 2월이 가능한 잔액을 말합니다. 예산 현액이 100이고 전년도 2월액이 10, 지급액이 50이고 2월 사용액이 10인 경우라면 예산 현액 2월 제외는 100에서 10을 뺀 90, 지급액 2월 제외는 50에서 10을 뺀 40이기 때문에 지출 잔액 2월 제외는 90에서 40을 뺀 50이 해당됩니다. 2월 제외를 설명드리고 명시 2월 신청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산관리 예산 운영에 명시 2월 신청 관리라는 메뉴에서 명시 2월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이 이동되면 세부 사업을 선택하고 기본 정보를 작성하고 사유를 선택합니다. 사업 정보 탭을 선택하고 지급액의 2월액을 확인합니다. 2월 예비비 사용관리 메뉴에 입력된 2월 사용액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지급액 2월액으로 확인이 될 거고요. 만약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라면 신청 시에 직접 입력을 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출 내역을 선택하고 상단의 전년 2월액 복사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산출 내역의 전년 2월액을 지급액 2월액으로 자동 입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지급액 2월액을 신청 시에 직접 입력하신 경우라면 추후에 2월 예비비 사용관리 메뉴에서 원인행위별로 2월 사용액을 한 번 더 입력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상단의 기준을 지급액이 아니라 원인행위액을 선택하게 되면 원인행위액 기준으로 명시 2월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만약 예산 요구액은 확정하지 않았더라도 추경으로 편성 중인 세출액이 반영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단 팁에 빨간색으로 기재된 것처럼 2월 요구액은 지급액 기준 2월 제외 금액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점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급액 2월액을 확인하거나 직접 입력을 했다면 2월 요구액을 입력한 후 저장하고 결제합니다. 결제 완료 후에는 명시 2월 신청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이 완료가 되어야만 추후 결산 시에 명시 2월 확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화면과 같이 세부 사업별 명시 2월 신청은 한 건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명시 2월을 신청한 세부 사업으로 추가 신청을 하셔야 한다면 이전 신청건을 결제를 취소하고 수정해서 재결제하셔야 한다는 점도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관리입니다.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등의 사업을 완성하는 데 여러 해가 소요되는 경우에 소요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해서 수년에 걸쳐서 지출하는 경비를 말하는데요. 계속비의 경우에도 이 계속비 사업 관리라는 메뉴에 사업이 등록되어 있어야만 2월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뉴에서 계속비 사업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부 사업을 선택하고 제목, 개요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업 정보 탭에서 세부 항목을 선택하고 재원 구분별로 계획 금액을 입력한 뒤에 저장하고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계속비 사업의 진행 상태가 완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월 예비비 사용 관리입니다. 2월금 및 예비비 사용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원인행위 작성 시에 2월 사용 버튼을 클릭해서 사용 금액을 입력하거나 원인행위 시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 이 2월 예비비 사용 관리라는 메뉴에서 원인행위 후에 사후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2월 예비비 사용 관리 메뉴에서 조회한 후에 입력할 산출 내역을 선택하고요. 하단에서 원인행위 내역 사용액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저장 후에는 상단의 사용 금액에 금액이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2월 예비비 사용액은 하단 2월 사용 내역 현황 메뉴에서 조회와 출력이 가능하고요. 2월금의 잔액은 명시나 사고 2월 확정 시에 2월 제외 금액으로 처리가 되어서 2월 가능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만약에 2월액을 전부 사용한 것이 맞다면 결산 전에 반드시 해당 메뉴에서 2월금 사용 내역을 입력해야 합니다. 원인행위 시에 2월 사용액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화면을 준비해 봤는데요. 원인행위 시 하단의 2월 사용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에서 사용 금액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이때 입력한 금액이 2월 예비비 사용관리 메뉴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추후에 해당 메뉴에서 수정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2월금 집행 내역 현황입니다. 2월 사용 내역 현황 메뉴에서 2월 구분을 선택한 뒤에 조회하면 2월 예비비 집행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출력 버튼을 클릭해서 사용 명세서를 출력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2월 구분이 전체인 경우에는 출력이 불가능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서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현황 메뉴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서를 확인하고 출력하실 수 있는데요. 우측에서 출력 설정을 선택하시고 출력할 보고서를 선택한 다음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고서의 명칭을 클릭해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다수의 보고서를 선택한 뒤에 일괄 출력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현황 메뉴에서 조회 구분을 총괄로 선택하고 세부 사업별 세출 세입 현황을 확인합니다. 조회 구분이 총괄인 경우에는 세부 사업별로 세입과 세출의 전반적인 현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조회 구분을 선택한 경우에는 세부 항목과 원가 통계 비목을 제외한 세부 사업별의 세출 현황만 확인이 가능하고요. 정책 사업과 단위 사업 그리고 집행률이 표시됩니다. 조회 구분이 세부 항목별인 경우 세부 항목별 세출 현황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조회 구분이 원가 통계 비목인 경우 원가 통계 비목별로 세출 현황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부서 사업별 예산 내역입니다. 조회 구분을 사업별로 선택해서 예산 구분별로 예산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도 가능합니다. 조회 구분을 부서별로 선택해서 예산 구분별로 예산액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세부 항목별 예산 내역입니다. 해당 메뉴에서 세부 항목별 예산액, 증감액, 예산 현액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세입세출 예산 현황 메뉴의 세부 항목별 조회와 비교했을 때 증감액과 예산 현액이 추가로 표시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특회계 전입금 교부 현황입니다. 교특교부 계획 현황 메뉴에서는 교특회계 전입금 보조 사업별로 교부 및 예산 편성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교부 학교와 예산 수립 여부를 상단에서 설정해서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보조 사업명을 클릭했을 때 팝업에서 배정 이력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예산 교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